네, 반갑습니다. 5월 21일 장중 시황방송입니다. 자, 코스피가 드디어 20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뭐 시장이 계속 잘 갈 것이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바로 뚫어버리는 멋진 모습이 좀 나타났죠.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좀 맞춰지기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역 분쟁이 해결됨에 따라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질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2000포인트와 그 다음에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 출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수급은 이미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시장의 방향성을 일단 상승 쪽으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 움직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수급의 움직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코스피 차트를 좀 살펴보시면 오늘 시가가 2003포인트, 고가가 2004포인트, 그 다음에 지금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 2001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라는 어떤 그 기준선을 하나 그어놓고요. 그 위쪽에서 움직여주겠어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그 지수가 조금 지지부진했었던 게 5월 초잖아요. 이 5월 초 시점에서는 정말 많은 시장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상승이 아니다. 네, 더블딥 조심해야 된다. 주식 팔아서 현금 보유해라.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부터죠. 네, 이번 주 초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지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말들이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상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모두가 상승이라고 외치면 이것도 약간은 좀 역발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뭐 상승의 분위기를 당분간 더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분봉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일단 상승 이후에 일정 범위 안에서 계속 횡보가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수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거나 또는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밀릴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를 유지하면서 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간다거나 그런 정도. 즉, 2000포인트라는 기준선을 딱 그어놓고 그 위에서 또는 그 아래에서 그 근처에서 이게 놀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상승 쪽에 기조 잡아놓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0.59, 0.6% 정도 상승세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대. 코스닥은 더 강해요. 일단 상승 출발 살짝 내려갔다가 바로 뚫어가지고, 네, 아침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죠. 지금, 715포인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면, 주가의 흐름은 일단 굉장히 멋진 랠리가 나왔다, 큰 장이 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죠. 또 시장의 상승 포인트들은요,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들이 우상향의 포인트로 일단 전환이 돼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뭐 750포인트 또는 그 이상까지도 주가의 상승률은 나타날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상승을 그냥 그대로 즐겨야 됩니다. 네, 저희가 4월 달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지수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물론 악재들이 중간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악재들의 규모, 그 악재들이 미친 영향, 그런 것들을 골고루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그래도 상승, 우상향 추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추세를 그냥 따라가야죠. 시장은 틀리고 나는 맞았어, 이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은 절대로 하지 말라, 대응이다 이거죠.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변수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뭐 시장에 대한 관점들은 우상향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 좀 살펴볼게요. 수급은 오늘 조금 이상하다, 그죠?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은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잘 보세요. 금융투자는 아침부터 팔아치우고 있거든요. 지금은 다 팔긴 했는데
매도가 이제 멈췄잖아요. 그래서 아침 나절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좀 들어갔는데요.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단기적 베팅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 최근 거래일 동안 금융투자 쪽이 시장 상승에 베팅을 좀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밀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까지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승해야 돼 라는 그런 판단으로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증시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이 뭐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증시가 약간 살짝 밀리기도 하는 모습에서 과도하게 좀 비중이 들어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비중을 좀 줄이는 역할로 좀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전체를 다 팔아버리겠다고 생각하면 물량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더 많이 쏟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다 나온 것은 아니고 약간 오버한 부분에 대한 덜어내기 형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죠. 뭐 보험, 투신 쪽에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약간 매도이긴 한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해서 방어를 잘 해줬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매도가 있었던 부분에서 또 차트를 보시면 계속 연기금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지수를 계속 받쳐주는 역할은 연기금이 계속 해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기금 쪽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자금이 5천억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급의 동향이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또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연기금, 그러니까 금융투자에서 매도를 많이 하더라도 연기금 쪽에서 이렇게 매수를 통한 버티기 작전이 들어가게 된다면 시장은 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갈피를 아직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럴 것이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그 제대로 된 어떤 전망은 아직은 불투명하잖아요. 그냥 뭐 미국의 그 경제 봉쇄가 풀렸다, 그 다음에 그 뭐 백신이 개발 중에 있다,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그 경제 봉쇄가 풀리고 난 이후에 한 1, 2주 경과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1, 2주 정도 경과하게 되면은 이제는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구나, 걱정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그 6월달 정도가 들어가면 이제 백신에 대한 결과치가 더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배경을 잡아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낙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정도 유지 잘 해주고 있는 거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그냥 몇백억 단위로 그쳐버리게 된다면 나쁘지 않은데, 지금 10시 넘어서면서부터 매도가 조금씩 확장되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온다면 이거는 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면 그 부분 전부 다 기관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만한 여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동향을 또 오후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모두가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조차도 지금은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조금 추적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들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폭발적으로 매수했다가 약간은 주춤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이 아침에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아침에 올라가고 나서 주가가 다시 밀렸죠. 특히 이제 백신 관련해 가지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네,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상승을 세게 때렸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아침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만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재료 이슈가 나온 종목에서 빵 하고 터졌는데 그 흐름에서 주가가 조금 들어가는 그런 형태. 대부분 다 윗꼬리가 좀 달려있는 모습이죠. 오늘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21%대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는 모습.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도 이제 윗꼬리. 대부분 그렇죠. 화천기계도 지금 변동성이 약간 생기는, 뭐 일단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종목들이 나쁘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종목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빵 튀는 것에 대해서 일단 차익 매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데 일단 아침에 들어간 부분에서 딱 물려버리니까 여기에서 이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실 만한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종목별 수급 동향 좀 보도록 합니다.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은 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뭐 매도를 확장해서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관 쪽 보면은 오늘 그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은 삼성전자 매수를 통해서 지수를 방어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외에 뭐 이제 기타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연기금의 매수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분위기가 좀 그렇게 잡히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즉 대형주 위주,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위주의 지수 방어 움직임들이 연기금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 쪽 한번 볼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로 보시면 카카오를 매도하고 있는데 카카오도 오늘 괜찮은 모습인데, 그죠? 네,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금융주를 조금 매도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게 외국인들 오늘 오전에 매도 포인트고요. LG 화학주를 좀 사고 있네요. 화학주. 그 다음에 네이버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괜찮았는데 조금 밀리는 모양새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5%까지 올라갔어요. 23만원대와 멋지네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가 안 되고 있죠. 네, 포지션 매도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부 오버한 부분에 대한 덜어내기,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시총 상위권의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지수를 일단은 지켜주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수가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밀린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깊게 파고 들어간다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일단은 더 사야 되는 자리 또는 더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기적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2100포인트까지는 저항대가 좀 존재하거든요. 매물대 같은 게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의 정상적인 추세로 본다면 2200포인트 이상은 넘어가야지 이 흐름이 정상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코스닥하고 보면 조금 달라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하면서 정상적인 추세 범위로 들어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단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 동향, 하고 이제 시장 상황 좀 짚어봤는데, 뭐, 흠잡을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 약간 주춤거리는 거, 아침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조금 느끼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조정을 받을 것이다, 크게 빠질 것이다, 뭐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지금은 일단 상승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쪽 베팅을 그대로 끌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해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또 마감 시황에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장도 잘 승리하실 수 있도록 성공 투자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